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특히 이제 미준 멤버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요. 제가 당부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두 개로 한꺼번에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이제 그 모멘텀에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빠르게 템포가 좀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운영 방식은요,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면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멤버분들 중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가 아직 그 매수 현황이 안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사지 않은 게 맞냐?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살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는요,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펀더멘탈이 중요한 종목을 가지고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이거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자, 이런 취지잖아요. 자, 그런데 자꾸만 제가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 조금은 우려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주식은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주식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빨리 탑픽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싶은데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앱을 몇 개 찾았습니다. 한 두세 개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브로커지의 앱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영국에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영국에서 이 핸드폰을 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앱이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안에서 스마트폰을 샀어야 이렇게 주식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핸드폰을 사서 그리고 나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모멘텀 투자만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새롭게 만든 포트폴리오는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제가 삼성 매장에 가서 새로운 핸드폰을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앱을 깔고 승인이 나면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면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포트폴리오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두 번째 포트폴리오 아직 매수하지 못한 건데, 그러면 이걸 기다리고 있겠다, 미준이 살 때까지 나는 안 사겠다. 자, 이런 논리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는요, 나의 평단가, 내가 언제 샀는가 팔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준이 언제 사는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미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다 공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멤버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이 종목들의 그 비중을요, 비슷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또 제가 또 마음 편하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도 좋았고요.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이 있죠. 구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의 폭도 좋았고 아마 지수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가장 좋았던 지수는 나스닥 100입니다. 어제는 대형주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죠. 0.6% 올라갔고요. 소형주가 0.54%, S&P 500도 0.47%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가지 섹터별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딱 3개의 섹터만 마이너스죠. 어제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원자재만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폭은 더 넓어졌겠죠. 어제 28이었는데요. 31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는 정말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더 확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빅스인데요. 빅스도 나쁘지 않죠. 20일 이평선이 25.81인데요. 현재 빅스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24.16. 물론 이제 어제 수치랑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잠시 횡보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빅스 역시도 50일 이평선이 지금 21.95이기 때문에 50일 이평선만 깨진다면 하향 돌파된다면 드디어 공포지수도 정점을 찍고 이제는 쭉 떨어진다. 이렇게 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비어인 그리드 인덱스고요. 조금 더 올라갔죠. 어제 19였잖아요. 23입니다. 이제 한 두세 단계만 더 올라가면 극적인 공포감에서 공포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센티먼트 지표가요. 바닥을 찍고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자, 물론 시장의 뉴스에 따라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현재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중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어제는 시장보다 좋지 않았죠. 6개만 상승했는데요. AAOI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3.41%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샌디스크 플러스 3.28,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3.11, 마벨이 플러스 2.24, TSMC가 0.80, 엔비디아도 0.14% 올라가면서 마무리됐고요. 나머지는 빨간색을 보였는데요. G 보노바가 마이너스 0.1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36, 벨이 마이너스 0.68,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0.86, 벌팁 마이너스 0.98, 코히런트 마이너스 1.91, 마지막으로 루멘텀이 6.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포트폴리오, 탑픽 포트폴리오인데요. 탑픽 포트폴리오는 반 정도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졌죠. 앞에서 샌디스크는 봤고요. 마이크론이 3.15% 올라가면서 좋았습니다. AMD도 플러스 1.23, 구글이 플러스 1.09, 크레도 플러스 1.00,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요. 브로드컴이 0.04%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6, 메타 마이너스 0.25, 탈렘에너지가 1.07% 떨어지면서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어제 방송에 이어서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차트 전문가들의 주식 시장 전망을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해서 미준의 한마디를 써봤는데요. 한마디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보다는 다른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글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많은 차트 전문가들이요. 이번 반등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월가가 지난주에 올해 최고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반등이 시작되는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주 4거래일 단축 주간 동안 3.4% 급등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강한 주간 성과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요.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월가의 주요 차트 전문가들은요, 이 반등을 섣불리 신뢰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전문가는 로스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JC 오하라입니다. 로스 캐피탈 파트너의 수석 시장 기술 전문가 JC 오하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세론자들의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트렌드 지표가 개선되기 전까지 이번 반등은 과매도 후 되돌림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모멘텀 지표가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반등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잠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하라가 주목하는 핵심 기술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S&P 500은 지난 3월 중순 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어제 월요일 기준 6,611에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문제는 200일 이평선이 6,647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 바로 아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자 반등이 나타난 것은 확실하게 보이죠. 자, 빨간색 캔들로 물들어 있었는데 여기 올라가면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너무나 좋잖아요. V자 반등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연두색 선이 있잖아요. 이 녹색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 200일 이평선을 만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상승 추세가 200일에서 막히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전문가는요, BTIG에서 일하고 있는 크린스키입니다. 자, BTIG의 수석 시장 기술 전문가 조나단 크린스키는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을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의 반등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중요한 근거를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RSI가 나옵니다. 상대 강도 지수죠. RSI가 지난주에 3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기술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거죠. 자, 그런데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과거 20년간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 이후 이틀 내에 4% 이상 반등한 사례는 단 1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13번 가운데 반등 시점에 S&P 500 구성 종목의 30% 이상이 200일 이평선에 있었던 경우는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시장 폭은 약 48입니다. 그래서 30보다 훨씬 높잖아요. 따라서 바닥을 찍기에는 너무 넓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시장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시장 폭이 훨씬 더 좁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200일 이평선 이상의 주가가 형성된 종목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추가로 떨어져야지 그때가 바닥이다. 이런 논리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S&P 500이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10거래일 이상 머문 채로 52주 신고가 대비 7% 이내에 위치한 경우는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월요일 기준으로 이 상태가 12거래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S&P 500 지수가 무려 12거래일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200일 이평선 아래쪽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주가가 아직 7%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요. 20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10거래일 이상 S&P 500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7% 이내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 따라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무조건 7%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장 유사한 선례가 있는데요. 2007년 11월 그리고 2015년 12월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그 이후에 상당한 추가 하락이 뒤따랐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200일 이평선 아래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200일 이평선 아래의 추세가 확정된 겁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깨졌다는 게 확정됐잖아요. 자, 그럴 때는 보통 무조건 7% 이상은 떨어지는 것이 S&P 500의 통계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7% 이상은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기 이평선, 20일 이평선이죠. 그리고 장기 200일 이평선이요. 완전히 교차했습니다.
그 유명한 데스크로스죠. 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렌지석이 20일이고요. 녹색이 200일인데 완전히 교차했잖아요. 이 얘기는 데스크로스가 확정이 된 거고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단기, 중기 추세가 모두 하락 중이며 장기 추세마저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했다. 자, 따라서 S&P 500 지수가 6,800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6,000에서 6,150 수준까지 추가 하락 리스크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800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6,800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그리고 네 번째 무너져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이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야 그때 상승 추세가 확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6천까지도 가능하다.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견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 KT 스톡턴인데요. 이 전문가 역시 시장이 아직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극단적인 과매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죠. 일단 시장의 폭도 조금만 더 좀 좁아졌다가 커지면 좋은데 너무나 빨리 반등을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AAII 설문조사 결과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한 60%까지 가면 좋았을 텐데 50% 수준에서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죠. 따라서 조금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T 스톡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싶은 수준의 극단적인 시장 폭이라든지 심리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5일 충격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고 그 지속 기간도 상당하다. 따라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린스키 역시 유가가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브렌트유 차트는 다음 상승 구간을 위한 수주간의 통합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횡보세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상향 돌파되면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소비 관련 섹터도 불안한데요. 인베스코 S&P 500 Equal Weight Consumer Discretionary ETF가 있습니다. RSPD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S&P 500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타는 임의 소비재 주식만 모아놓은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거랑 지금 현재 동일 가중 S&P 500 이거랑 비교를 한 겁니다. 따라서 S&P랑 아니면 임의 소비재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보니까요. 현재 수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전체에 비해서 임의 소비재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소비주에 선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주가는 보통 실질 경제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임의 소비재가 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암시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현재 S&P 500은요. 6,611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연초 대비 손실폭을 약 3.4%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978.60 대비로는 여전히 5.6% 하락한 상태고요. 자, 기술적 저항선 6,647이 있는데요. 이게 200일선이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200일선에서 다시 꺾이는가 아니면 200일선을 뚫고 상향 돌파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차트 전문가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게요. 200일 이평선에서 다시 막힐 것이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과연 그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따라서 6,800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의 하방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증시 전망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앞에 기사에 등장했던 여러 주식 전문가와 달리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전망은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수치에 입각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차트보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의 전망이 아직까지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공유해드린 위의 기사에 따르면 많은 차트 전문가들은요,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바닥을 찢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3월 중순 이후에 S&P 500을 포함한 주요 지표들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밀렸잖아요.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게다가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겹쳤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WTI 유가는요, 113달러 안팎까지 올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34%를 찍고 있습니다.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두 가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주식의 비중을 80%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78%가 주식에 들어가 있고요. 22%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은요, 일단 전쟁 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 얘기는 이번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면요, 한 차례 급등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오늘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0.38% S&P 500 기준이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는 무려 0.52%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물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트럼프와 전쟁 그리고 오일, 이 키워드가 좋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데드라인인데요, 만약에 오늘까지 호르무즈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란의 발전소라든지 다리를 폭파해버리겠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전쟁과 유가 급등이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공포감으로 축소된 시장의 멀티플은요, 언제든지 다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는요, 종전이라는 대형 촉매제 카탈리스트에 의해서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0일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일 이평선을 뚫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보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 촉매제입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일단 형성된 방향이요, 계속 유지되는 게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이 모멘텀은 촉매제를 만나면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즉 종전이라는 카탈리스트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이 방향은 회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제가 시장 전체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차트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제가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모멘텀도 보고 차트도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결국은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판단할 때는요, 결국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공포 탐욕 지수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요, 주가 하락은 곧 기회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볼 때는요, 펀더멘탈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기회다. 따라서 공포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베어마켓이 온다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모두 팩트셋의 어닝즈 인사이트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보고서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자세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적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월 초에 발표된 팩트셋 어닝즈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 EPS 성장률 전망치는요. 무려 13.2%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치가 실현되면요. S&P 500은 6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이익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굉장한 거죠. 6분기면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동안 무려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S&P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기업 실적의 구조적인 견조함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다.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026년 1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앞에는 EPS잖아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매출인데요. 매출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2년 3분기 그때는 11%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S&P 500 전체 11개 섹터가요. 모두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매출 전망을 보면 지금 작년 대비 무조건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금융 섹터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6년 1분기 순이익률 전망치도요. 13.2%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 전망치가 13%가 넘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들의 마진이 굉장히 훌륭하다. 따라서 가격도 제대로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코스트 비용도 절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연초, 즉 12월 31일 이후 S&P 500의 주가는요. 3.9% 하락했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는 떨어지는 동안 12개월 선행 EPS 전망치는 오히려 7.1% 상향 조정됐다. 자, 따라서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익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시장의 반등이 멀지 않았다고 믿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밑에 보시면 팩트셋에서 바텀업 EPS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텀업은 뭐냐면 S&P 500에는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0대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다 합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합을 지금 그래프로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EPS 전망은 꾸준하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한번 보시죠. 2026년 1년간 S&P 500의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전망치는요. 319.70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작년 대비 플러스 17.4%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027년에 대한 EPS 전망치는 372.45달러인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17.4%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16.5%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2026년 올해죠.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기별 이익 성장률을 보시면요. 무려 플러스 19.1%, 플러스 21.2%, 그리고 플러스 19.3%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올해는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오히려 EPS의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전망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S&P 500의 500대 기업들의 EPS 합이 얼마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2022년에 베어마켓을 겪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23년 어닝 전망치를 보시면요. 2022년과 똑같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성장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2025년에 비해서 2026년, 그리고 2027년 계속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EPS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베어마켓이 찾아오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너무 단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노이즈는요. 당장이라도 베어마켓이 시작될 것처럼 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가이던스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주가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실적 전망 그리고 멀티플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멀티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중요한 것은요, 실적은 계속해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자, 따라서 최근 들어 미국 주식이 하락한 이유는요, 실적 전망의 상승폭보다 멀티플의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싸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이 얼마나 싸졌는지 수치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선행 12개월 PER, 이거를 우리가 포워드 PE라고 부르죠. 포워드 PER이요 19.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5년 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작년 말 기록했던 22.0에서는요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됐던 2027년 EPS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멀티플의 변화에 따른 S&P 500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 6611.82에 가 있고요. 자, 일단은 보수적인 전망인데요.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현재 멀티플은요,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떨어져 있잖아요. 19.8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아까 2027년 EPS의 전망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72.45잖아요. 자, 그 얘기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372.45 곱하기 19.8 하면 7,375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11.5%는 적어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보수적인 시나리오죠. 현재 멀티플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돼도 11.5%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중립적인 시나리오고요. 그 얘기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작년 말 수준으로 멀티플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닝 실적 전망치는 372.45죠. 곱하기 22배죠. 자, 그렇게 되면요, S&P 500이 무려 8,19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611 대비 무려 23.9%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달성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진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S&P 500의 PER이 23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자, 따라서 372.45 곱하기 23배 하면요 8,566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30%까지도 급등이 가능하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닝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하면요, 시장의 멀티플이 작년 말 수준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22배만 돼도 미국 증시는 약 23.9%의 상승 잠재력이 존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자, 왜냐면요, 시장은 현재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는요 4.31%, 30년물은 4.88%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의 멀티플이 축소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금리가 높고 게다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악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멀티플이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란 전쟁은요 단기적으로 이익 추정치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보여드린 계산의 답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로 계산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컨센서스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시장의 멀티플도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에서 나와 있는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 충격이요, 기업 이익의 구조적인 붕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외부 충격인지, 저는 아직까지는요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아직도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만 있다면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이 반드시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가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죠.
자, 하지만 기업의 이익 전망이 온전히 유지 혹은 향상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밸류에이션은 이미 역사적인 평균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요, 조금 용기를 내서 투자해도 많이 물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2022년 말에도 차트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증시의 바닥이었잖아요. 작년 4월도 마찬가지죠. 관세 전쟁 초기에도 차트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50일, 20일, 200일 이평선 다 깨지고요. 계속 떨어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 자, 그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는데 관세라는 뉴스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은 투자자들이 다시 편안함을 느끼면서 시장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의 상황이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너무나 불안하니까 잠시 빠져나가 있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돌아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거는 오판입니다. 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개선되고 이익이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증거가 누적되면요, 시장은 굉장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거든요. 완전히 V자를 구리면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시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는요, 특정 주식을 5년, 10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이 밀려오는 시기에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빙 영상으로 살펴볼 영상에는 HSBC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의 견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사에 등장했던 3명의 기술적 전문가랑은 약간 스탠스가 다릅니다.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리가 있는지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4월 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댓글, 그리고 좋은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매주 수요일 미줌 방송을 쉽니다. 내일 하루는요, 미줌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HSBC의 멀티자산 전략 총괄인 맥스 캐트너를 모셔보겠습니다. 맥스, 다시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관적인 포지션을 실행할 신호를 찾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 동안의 고빈도 데이터를 보면, 특히 3월 내내 노동시장과 소비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면 꽤 견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관련 고빈도 데이터나 소비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경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전형적인 역발상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강한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적인 포지셔닝뿐만 아니라 특히 재량적 포지셔닝, 그리고 해지 측면에서의 포지셔닝이 이제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군에 대해 제대로 된 매수 신호를 처음으로 촉발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월요일 종가 기준 저점인 6,343, 이 단기 저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포지셔닝 데이터를 보면 주식뿐만 아니라 크레딧 스프레드, 나아가 전체 위험 자산군이 그 저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해지 포지션 때문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포지셔닝, 모멘텀 신호,
그리고 투자자 설문조사 데이터까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베스터 인텔리전스나 AAII 같은 설문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지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포지션을 줄였고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2주에서 3주 전에는 가능했던 해석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해지, 스큐와 콜 비율, 설문, 시스템적 포지셔닝까지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은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CPI 기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입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변동성을 모델링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근원 CPI입니다. 만약 근원 CPI가 0.4 또는 0.5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불과 D주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데인저 존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는데 이 수준에 도달하면 거의 모든 위험 자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달러를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 크레딧, 금리 상품 모두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최근 1주 반 동안 국채 랠리 덕분에 그 수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약 1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충분한 안전 마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원 CPI가 0.4 또는 0.5로 나오면 금리는 다시 그 데인저 존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는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